안녕하세요. 노원 채널의 김태호입니다. 올해 72, 평생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오랜 진료 인생 중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워요. 그런데 왜 간 수치가 높죠? 과일만 먹었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게을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면역력에 좋고 자연의 선물이라고요. 어릴 적 어머니는 사과를 깎아주며 이건 건강에 좋아라고 말씀하셨고, 젊을 때는 운동 후 바나나 하나로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늘 건강이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의 대사 속도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 췌장의 인슐린 분비, 혈관의 탄력까지 모두 약해집니다. 젊을 땐 과일의 당을 에너지로 바꾸던 몸이 이제는 그 당을 지방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과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약, 숨 쉬는 공기 속 독소까지 모두 걸러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의 수는 줄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당이 많은 과일을 매일 먹으면 간은 과부하를 느낍니다. 그 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간이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검진표를 들고 와서 저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러죠? 라고 묻는 분들. 그분들의 식단을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점심 후엔 포도, 저녁엔 수박. 하루 3번 꾸준히 과일을 챙겨 드셨죠. 그분들은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간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설탕이 아니라 자연의 단맛이니까 괜찮다고 믿죠. 하지만 과일 속 당은 대부분 과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간에는 훨씬 부담이 됩니다. 췌장이 아닌 간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은 피로해지고 지방이 쌓이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병들어갑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젊을 때처럼 좋다고 하니까 먹자는 식의 습관은 통하지 않습니다. 간은 약해지고 세포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조금만 과식하거나 단 음식을 먹어도 피로가 오래갑니다. 이제는 먹는 양보다 먹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한 줌 정도의 과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과일은 간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공복엔 이미 몸이 약간 탈수 상태인데 그때 당이 갑자기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간은 그걸 처리하느라 더 피로해집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엔 사과, 저녁엔 수박 한 조각, 술 한 방울도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300, 간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심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몸의 속도에 맞춰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약보다 습관이 지켜줍니다. 특히 과일은 이제 약이 아니라 처방식입니다.
먹는 양과 시간, 종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냉장고 속에 과일이 가득하시죠? 사과, 포도, 바나나, 수박. 그중 일부는 지금의 몸엔 과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오늘 하루만큼은 과일 한 개를 덜어보세요. 그 한 번의 절제가 여러분의 간과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바뀌면 음식의 의미도 바뀝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면 건강은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이지만 지금의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세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봤던 과일,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과일, 하지만 실제로는 간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들입니다. 바로 바나나, 포도, 그리고 수박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먹기 좋고 운동 후 에너지 보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6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공복에 드시면 그 당분이 곧바로 간으로 흡수되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간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피로해지고 결국 간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고 혈당도 처음엔 괜찮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간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0 가까운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바나나와 우유 한 잔을 드셨습니다. 술은 입에도 안 대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바나나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젊을 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이 그 달콤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와인으로도 유명하고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과당 함량입니다. 포도 10알만 먹어도 각설탕 5개와 같습니다. 게다가 포도의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간에는 훨씬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의 당은 췌장이 아니라 간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지방간 판정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 60대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는 고기보다 과일이 좋아요. 라며 웃으셨죠. 매일 아침 포도 한 송이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간 수치는 높았습니다. 간은 이미 피로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는 술보다 조용히 간을 지치게 합니다. 겉으론 달콤하지만 안에서는 독이 되죠.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자연의 단맛이 오히려 간에 적이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냉장고에 늘 들어있죠. 덥고 피곤할 때 한 입 베어 물면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수박은 달콤한 물입니다. 한 컵 분량의 수박에 각설탕 5개, 2컵이면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수분이 많다고 안심하지만 그 속엔 간을 자극하는 과당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을 차게 먹습니다. 차가운 수박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을 차게 만들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몸은 피로해지고 대사는 느려지고 간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당이 많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운 자극과 당이 합쳐져서
간의 대사 리듬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저는 여름철마다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더워서 밥은 못 먹고 수박만 먹었어요. 그 말이 제게는 하나의 경고처럼 들립니다. 수박은 잠시 갈증을 없애주지만 간에겐 알코올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바로 과당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간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지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쌓이면 간은 점점 피로해지고 어느 날 문득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매일 한 입, 두 입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간에 여력이 있었고 세포의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 든 간은 하루 한 조각의 과일도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바나나, 포도, 수박만큼은 이제는 하루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만. 젊을 땐 자유롭게 먹던 과일이 이제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소중히 받으려면 이제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냉장고 속 과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대로 닫아두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고 피로를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일들은 피해야 할 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60세 이후 우리 몸을 지켜주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든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변했지만 먹는 습관은 여전히 젊을 때 그대로인 것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들에게 늘 권하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간을 도와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는 노화된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관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블루베리는 이 변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뇌의 혈류를 개선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한 줌 식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위산이 자극될 수 있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쯤 한 줌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의 나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간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가볍게 볶거나 끓여서 수프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 아니라 간을 보호하고 몸의 독소를 줄여주는 천연간 해독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토마토는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식후 30분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의 붉은색이 점점 짙어질수록 리코펜 함량이 높아집니다. 되도록 잘 익은 토마토를 고르세요.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그 쌉싸름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간에게는 그 쓴맛이 보약입니다. 자몽 속에는 나린진과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의 해독 효소를 자극해 몸속에 노폐물과 지방을 배출하게 합니다. 하루 반 개 정도의 자몽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식사 후에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몽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에게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자몽 반 개를 식사 후에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우리 전통의 과일이고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였습니다. 갈증을 멈추고 기침을 가라앉히며 폐를 보호한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말입니다. 배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몸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는 하루 반 개의 배가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게 드시는 것보다 미지근하게 두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 또는 배즙을 살짝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 따뜻한 단맛이 기관지를 진정시켜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배는 단순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돕고 호흡을 부드럽게 해주는 자연의 조절제입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하게 달지 않고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당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과일은 종류보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당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 그게 몸을 살리느냐, 병들게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은 약처럼 드세요. 시간을 정하고 양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식후 반 개의 토마토, 혹은 자몽 반쪽, 배 반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이 피로해집니다. 좋은 과일을 고르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언제입니다. 식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의 당은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피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밤에 간은 쉬어야 합니다. 그때 들어온 당은 거의 모두 지방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과일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 몸의 속도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간이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블루베리, 토마토, 자몽, 배. 이 네 가지는 나이든 간이 고마워하는 과일입니다. 하루 한 번 천천히 씹으면서 그 향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겁주려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그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먼저 하루에 먹는 과일의 양을 손바닥 한 줌으로 줄이세요. 그 이상은 간에게 부담입니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비어있는 위에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당은 모두 지방으로 바뀝니다. 식사 후 30분, 한 줌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밤에는 과일을 피하세요. 밤에 간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온 당분은 간이 해독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주스보다는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침 속 효소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습니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세요. 과일 대신 물을 마시면 간의 해독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과 간을 되살립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누구나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방심이 쌓여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가 건강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마시던 주스를 끊고 식후 토마토 반 개로 바꾼 남성. 2달 만에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수박을 먹던 여성이 블루베리로 바꿨습니다. 3주 만에 피로감이 사라졌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몸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면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늦게 먹고, 조금 더 천천히 씹는 것. 그것만으로도 간은 다시 숨을 쉽니다. 몸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식습관, 바꾸고 싶은 습관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72세 전문의 김태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